안녕하세요. 신세계 지식향연의 송동훈입니다.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소설은 단순한 여행 소설이 아니죠. 150년 전에 인류가 혁명적인 교통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학 소설이기도 합니다. 1872년에 신문 연재가 시작돼서 1873년에 책으로 나온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주인공은 왜 영국 사람인 필리어스 포그였을까? 왜 줄 베르는 영국 사람을 주인공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결국 영국이 대영 제국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고 전 세계 바다를 사실상 통제했던 제1제국. 그런데 영국이 처음부터 대제국이었던 건 아니죠.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역동적인 탐험의 시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대항해 시대는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라는 두 나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히려 영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뒤늦게 참전한 후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긴 역사적인 여정 속에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포르투갈, 스페인 혹은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과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 끝에 세상의 바다의 주인이 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교역의 시대를 열게 되고 그 새로운 교역은 새로운 이동수단, 새로운 생산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필요가 결국은 산업혁명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하는 그 담대한 여정을 떠나는 주인공은 필리어스 포그라고 하는 영국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의 발전 과정이죠. 국가도 흥망성쇠가 있듯이 도시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럽 대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영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들이 대부분 유럽 대륙의 면에 있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항구들이 다 번영을 했었죠. 그런데 대서양 경제권이 형성이 되면서부터는 서쪽에 있는 해양 도시들, 항구 도시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죠. 그 브리스톨에 가보시면 존 캐벗이라고 하는 초창기 영국의 탐험가가, 정확하게 영국 사람은 아닌데 영국 국왕의 후원을 받아서 아메리카 대륙의 탐험에 나섰던 존 캐벗이라는 사람의 목선, 정말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배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튜라고 하는 캐러벨, 이 범선의 레플리카입니다. 정말 너무 작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뭐 용기라고 얘기하기도 참 애매한 거의 광기가 아니었을까. 그 배를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렇게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지의 세계에 도전을 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서양을 처음으로 건넜던 콜럼부스도, 세계를 처음으로 돌았던 마젤란도, 세계를 두 번째로 돌았던 드레이크도 다 정말 작은, 길이가 30m가 채 되지 않는 나무배를 타고 세상을 돌았습니다. 그런 담대한 도전이 어떻게 보면 제국을 만들고 역사를 개척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시크 파르비스 마그나,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영국도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지금도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미래를 향한 작은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50년 후에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150년 전에 필리어스 포그가 살아가던, 여행을 하던 그 시대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지금 세상의 변화에 넋놓고 감탄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조직들, 국가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금 담대하게 도전하고
또 용기 있게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조직들, 그런 국가들의 몫이 아닐까요? 신세계 지식향연은 그런 담대한 도전 정신을 가진 청년 영웅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함께 가시죠.